예, 21대 총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공천 작업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여야 모두 계속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는 정경유튜브 시간에는 여야 비례대표 공천 문제와 그리고 26일을 남겨둔 지금의 현 상황, 어디가 유불리를 겪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있는 정치평론가시죠. 이종훈 박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봄이라서 그렇습니까? 빨간 넥타이와 행커칩 아주 눈에 잘 네. 띕니다. 분위기가 요즘에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요. 예. 네. 우리 이종훈 박사님은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10,000원짜리에 나오는 세종대왕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이건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글쎄요, 처음 들어보는 예. 얘기인데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예. 언제 한번 그래픽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집안이 같긴 합니다. 그러신가요? 네네네. 예. 은연중에 또 가문 자랑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닙니다. 여야가 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이나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느냐, 누가 더 논란에 안 휩쓸리느냐 이것 가지고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천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부터 우선 살펴보죠. 한성교 미래한국당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대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표인데 사퇴를 했는데 말을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뒤집혀서 다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보니까 오늘 그 원유철 의원을 이제 새로운 당 대표로 이제 선출을 했더라고요. 예. 선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결국 결정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지금 원유철 대표 체제하에서 지금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이 뭐냐 하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체를 시도를 하는 건데 공천관리위원회를 아예 새롭게 지금 구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천을 그야말로 원점부터 다시 지금 하겠다는 지금요.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성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다렸다 또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현역 신분이 일단 유지는 되는 거니까요. 현재로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무소속으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또 다른 당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예.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 현재로서는 뭐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최근에 사실은 미래통합당 쪽에서 뭐 컷오프되고 공천 못 받고 지금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대열에 좀 가세할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자매 정당으로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네.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정관상이라든지 법상으로 보면 두 당은 독립된 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당에서 공천을 하는 것을 다른 당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고 그것을 또 사실상 강제한다면 이거 정당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든 우리나라 정당들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만약에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엔 미래통합당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많이 무리수를 두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조율을 좀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전 조율을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어떤 형태로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공천 명단을 확정하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개입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 끝난 뒤에도 상당히 그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길 것이고, 실제로 뭐 황교안 대표를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그 고발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은 아마 그 이번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법적인 유권에서 여하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연합정당 미래연합정당을 구성을 해서 비례대표를 가겠다. 그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가게 됐죠. 그 명분이 진보의 연합, 그것을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 그거였는데, 명분이었는데 지금은 다 깨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정치개혁 연합 쪽하고 지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이제 협상 파트너가 돼서 비례연합정당 그 창당 논의가 있었고, 그 정치개혁 연합 쪽에는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많이 이제 관계를 하고 계셨어요. 비례연합정당이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뭐 정의당하고도 소통 채널이 있고, 또 다른 뭐 녹색당이라든가 뭐 민중당이라든가 또 뭐 미래당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 이제 채널이 있어서 이제 대화가 좀 상당히 진행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갑자기 파트너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상당히 그 친조국 성향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 그쪽하고 이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의 국민들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한석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정당들, 소수 아주 군소 정당들이죠. 예. 그런 정당들하고 지금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급기야 이제 출범까지 일단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더불어 시민당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천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이 몇 개입니까? 지금 뭐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된 그 정당들은 최근에 좀 새롭게 또 등록한 데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30여 개 됩니까? 40개를 넘었을 40개가 것 같은데요. 넘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지금 미래한국당이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한국당이나 모두 명분 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대표로 해서 당선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의 적격성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히 이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비례 후보자에 응모하신 분들이 500명이 넘었던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추능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뭐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뭘 조금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배제가 되고 이제 극소수만 어떻게 보면 당선권에 들었는데, 그 당선권 순위를 이제 바꿔버린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 예. 자, 이런 식이 됐을 때 과연 그 나머지 분들이 그걸 승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추가로 내부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시민당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지금 새롭게 또 지금 이제 응모를 받겠다는 거예요. 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군소 정당들 쪽에서 추천하는 후보들로 뭐 1번부터 10번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비례대표 명단 확정한 분들을 그 후순위로 배치를 하는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결정된 바로는 이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 아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별도로 또 이 시민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선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군소정당들에게는 후보 추천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후보 추천권을 주는데 3번까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각 당마다 다 군소정당에서 뭐 1명이건 2명이건 이제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이 검증단에서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예. 3번까지 거절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추천권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1명도 못 집어넣는 비례대표 이 10번 그 안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다가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군소정당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만인 그런 부분인데 그 검증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시민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공천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군소정당이 추천한 후보들까지 배제가 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그 진보 진영 내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도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지금 뭐 군소정당 아까 뭐 40개 정도가 나오는 그런 정당 개수인데요. 지금 한국갤럽이 발표한 통계를 보게 되면 정당 지지도가 이제 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이 33% 정도 나오고 미래한국당이 23%,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민주당 4%, 자유공화당 1% 순입니다. 나머지는 다 1% 미만이고요.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착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14%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의외로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 있고 난 이후에 상황이 또 많이 바뀔 거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지고 정치개혁연합 쪽에서는 그야말로 이 닥쳤던 개신세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계가 상당히 좀 반발하면서 좀 이탈돼 나갈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너무 거칠게 진행이 돼서 예. 그 당내에서 그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약간 논란이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보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당 투표는 정의당 쪽을 투표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정당별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투표 행위할 때는 지금 국민들이 2번 투표를 기표를 하잖아요. 예. 지역구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유권자 가운데서 적지 않은 숫자가 지역구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찍고 정당 투표는 이제 다른 쪽을 찍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열린민주당도 지금 또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진보 진영에 그것도 친문 성향의 정당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또 이제 정의당도 있고 또 만약에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든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또는 만들지 않더라도 표심이 상당히 분열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반영이 좀 된다 그러면 그 투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분란을 겪고 보수 지지층들 내에서 조금 그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그쪽에는 정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친박 성향의 정당 뭐 일부 친박 신당을 비롯해서 있는 그쪽으로 일부 갈 것이고
또 상당수는 국민의당 같은 쪽으로 오히려 이동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전반적인 이런 국면 속에서 그 두 당이 지금 이제 그 비례위성정당을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 그래도 꼼수인데 거기에 좀 꼼수가 자꾸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예. 굉장히 좀 환멸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다른 정당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볼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총선 26일 전 중간 점검 결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종훈 박사와 함께한 정경유튜브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